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빴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습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국회를 무시하지 말라, 꼭 참석해달라고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 한 거죠. 여당 대표가 대통령 보고 사과하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은 끝난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그리고 참모, 내각, 인적 쇄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야당 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것인데 이 말이 여당 대표로부터 나왔다는 게 충격이죠. 그래도 용산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고 버티기로 나가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빨리 대국민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설득을 해서 어젯밤에 부랴부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는 고집불통이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하게 용산이라는 그 아성에서 고립된 채 고독을 씹고 있을 때가 아니죠. 세상이 급변하고 몇 시간 내로 미국에서는 미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성격상 특징은 고집불통에다가 좀 안하무인입니다. 그리고 좀 미련합니다. 동시에 이 사실과 거짓말을 분간하는 이 분별력에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술을 하면서 군대를 안 간 것이 이분의 성격 형성과 행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군대 간 사람만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안 바뀔 것이다, 어떻게 압박을 하든 안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4대 개혁 자랑하면서 돌맞을 각오를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바뀌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의 비판보다는 여당의 내부 비판이 더 아픈 거죠. 동시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정 지지율이 갤럽은 19%, 문화일보는 17% 떨어진 게 또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론, 언론, 국민의힘의 압박에서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김정은식으로 독재를 하면야 뭐 그렇게 압박할 사람도 없겠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이 약간 문제가 많지만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에 이길 장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 무시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론을 잘 읽었다면은 의료 대란은 일찌감치 돌이킬 수가 있었습니다. 유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론이 이미 등을 돌렸는데도 체면을 앞세우면서
꾸역꾸역 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7일의 담화와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죠.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본질적인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만 다루지 말고 폭넓게 자신이 잘못한 것을 돌아보고 대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가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청와대 대통령실의 국방부 이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고 이 부작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달 만에 방을 빼가지고 옆에 있는 합참본부로 가서 지금 동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처럼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영역 안에 있으면 출퇴근할 필요도 없는데 이걸 또 관저를 찾아 헤매다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요사이는 경호처장 공관으로 또 옮겼답니다. 그리고 공관을 보수해가지고 그걸 무슨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가 감사원 조사로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기 대통령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틀림없이 이 대통령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건데 혹시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이참에 대통령실을 아예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공약하면서 충청도 민심을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도 서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기간 중에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지금 상당수의 행정부 기관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통령실까지 가버리면은 사실은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는 거죠. 이거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평양과 서울이 대결하면 서울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평양과 세종시가 대결하면 우리가 정통성 싸움에서 밀리게 된다 이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고구려 백제가 남쪽으로 수도를 이전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더구나 세종시는 내륙 아닙니까? 수도를 내륙에 정하면 참 위험합니다. 이런 이런 지옥문을 열어놓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이었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두 번째 큰 실수는 이준석 몰아내기였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때 떠난 2030 중도층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건 아닙니까? 세 번째 실수는 의료 대란이죠. 이런 합산의 결과로서 지난 총선 때 여당으로서는 기록적인 참패를 해놓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뭐 잘못했느냐, 국민들에게 섭섭하다 이런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지지율이 17%가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 헌정 질서 중단이라든지 헌정 위기로 갈 때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유턴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기회도 또 다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는 7일 유턴하느냐, 오는 7일 담화와 기자회견이 유턴이어야 합니다. 유턴하지 않고 뭐 20도, 30도 정도 궤도를 수정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해야 될 일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뭐 특검을 받겠다든지 특별감찰관 임명 찬성한다든지, 두 번째는 의료 대란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4,500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과 같이 3,058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백지화를 선언해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책 인사를 해야 됩니다. 총리부터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 수석 다 바꿔야 합니다. 요 정도가 아니면은 7일의 그 이벤트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그 다리까지 불태워버리는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이라는 불을 찔렀습니다.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대란이라고 그러지만은 현재 교육 대란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3만 명, 즉 의대생 18,000명, 전공의 12,000명이 현장을 떠나고 상당수는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두뇌 유출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 과학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한국의 과학기술과 중화공업 건설에 투입해가지고 오늘의 이런 나라를 만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재가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은 의료비 상승, 근보재정 파탄, 국가 시스템의 두 가지 기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안보 시스템, 하나는 의료 시스템인데,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안보 하나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적 재앙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지만은 총선 기간 중에 이거 의료 대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한 게 또 그의 성과를 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일단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턴하면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자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양심에 따라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면은 윤석열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일생일대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위기라는 그 한자를 풀면은 거기 뭐가 있습니다. 위기,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겁니다. 위기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기회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흔히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 이런 말을 쓰는데 바로 그겁니다. 오는 10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